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차트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많은데 더 중요해지는 건 실적과 금리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시장 방향이 크게 3번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주초 CES,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발언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심리가 강화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주중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 한국 반도체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주 후반 미국 고용 보고서를 통해 달러와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ES로 테마를 확인하고 실적으로 검증한 뒤 고용지표로 금리가 확정되는 흐름입니다. 종목 갈아타기로 출발한 2026년 미 증시. 먼저 2026년 첫 거래일 이후 이어진 미국 증시 흐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증시는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들고 가느냐를 선택하는 장으로 출발했습니다. 1월 3일 미국 증시는 업종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상승했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S&P 500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새해 첫 거래일 상승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락한 지수보다 상승한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다는 점,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중소형 지수는 1% 넘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즉, 투자 심리 자체는 꽤 긍정적이었지만 자금이 이동하면서 업종 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해 첫날 투자자들이 선택한 건 검증된 실적. 이번 장의 핵심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종목 갈아타기 그리고 실적 중심 재편입니다. 투자자들은 새해 첫날부터 AI라는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의 주가 흐름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아마존, 메타, 세일즈포스 등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도입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수익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마진은 줄어들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새해 첫날부터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풋옵션 거래가 늘어나면서 차익 실현과 관망 심리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하루 만에 10% 급등했고 웨스턴 디지털, 랩리서치 등도 9%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며 여러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도체는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산업이고 이미 실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 재고 축적을 위한 공격적인 구매, 여기에 메모리 공급 부족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2026년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 반도체 영향도 컸습니다. 이번 반도체 강세에는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반도체주의 강세도 영향을 줬습니다. 전일 MSCI 아시아 종목 상위 10개 중 무려 9개가 기술주였고 블룸버그는 아시아 기술주가 미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메모리 공급 부족 가능성을 이유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했고 마이크론 목표가는 270달러에서 33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원, SK하이닉스는 75만원까지 목표가가 제시됐고 ASML 역시 강력한 수요를 이유로 실적 전망이 상향됐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가치주 성격의 업종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는 2.1%, 산업재 1.9%, 소재 1.5%, 유틸리티 1.2% 상승했습니다.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부 가구 관세 유예 소식에 RH 같은 소비 관련 종목도 강세였고 퍼스트 솔라, 보잉 등도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밑돌며 하락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올해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는 여전히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설문에 응한 21개 기관 모두 2026년 증시 상승을 예상했고 CNBC 평균 전망치는 S&P 500 기준 7,629포인트, 약 11%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7,600포인트,
HSBC 역시 AI 주도의 설비 투자 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버블 논란이나 트럼프 관세 이슈는 변수로 지적되지만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AI 투자 흐름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첫 거래일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미국 증시는 새해 첫날 하락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첫날의 방향이 아니라 연초에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느냐입니다. 2026년 증시는 테마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 그리고 종목 압축 장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AI라는 이름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시장이 가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요일별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체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4일 일요일 프리쇼 데이 이번 주 예열 구간. 일요일은 미국장이 열리지는 않지만 이번 주는 일요일부터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CES 프리쇼 삼성전자 로드맵. 삼성전자가 AI 중심 전략과 2026년 로드맵을 공개하는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진짜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HBM 메모리 AI 반도체를 어떤 속도로 끌고 갈 것인지, 둘째, 실적 개선이 말이 아니라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프리쇼 발언 자체는 재료지만 실제 승부는 목요일 실적 이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추격보다는 보유자 기준 유지가 안전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사이클 기대감이 강하면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월화 CES 발언 이후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7년 이후 무려 9년 만입니다. 일정도 꽤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먼저 베이징에 머물면서 4일부터 6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로 이동해 추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걸 왜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느냐면 이런 정상급 외교 이벤트는 지수 전체를 움직이기보다는 특정 섹터, 특정 테마의 심리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방문을 정치 이벤트로 보기보다는 한중 관계의 톤 변화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 환경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미중 갈등 구도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력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시장이 보는 건 딱 이겁니다. 통상 무역 관련 언급이 나오는지, 반도체, 배터리, 소재, 소비 관련 협력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은 관광, 문화, 물류 쪽에서 완화 신호가 있는지, 이 중에서 실제로 기사로 찍히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투자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상회담 뉴스 자체를 추격해서 들어가지는 마세요. 이런 이벤트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반응하는 종목과 거래 대금이 핵심입니다. 1. 중국 관련주 선별 대응. 만약 회담 이후 기사에서 교류 확대, 협력 강화, 관계 개선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국 소비, 화장품, 면세, 여행, 물류, 해운 같은 쪽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략은 이겁니다. 테마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대표 종목만 짧게 기대감으로 급등했는데 거래 대금 없이 밀리는 종목은 바로 정리 대상입니다. 이 반도체 소재 기대보다 현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산업은 외교 이벤트 하나로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상회담 바로 매수 이런 접근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체크포인트는 이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기존 실적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 더 강해지는지만 확인하세요. 3.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 이번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뉴스보다 주가 반응입니다. 뉴스는 좋은데 주가가 반응이 없다면 의미 없음. 뉴스는 평범한데 특정 종목만 강하다면 수급 신호입니다. 정치 이벤트는 늘 그렇습니다.
결과보다 시장 해석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수 방향을 바꾸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테마 심리, 중국 관련 섹터의 거래 대금, 외국인 수급 변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체크하면 짧은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정입니다. 이 일정은 큰 방향을 바꾸는 재료가 아니라 수급이 움직일 때만 활용하는 재료라는 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펙 화상회의입니다. 오펙 회의는 에너지 섹터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보수적 공급이면 유가 안정과 에너지 강세, 증산 시그널이면 에너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가가 흔들릴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분할 접근이 기본입니다. 미국 에너지 ETF나 대표 종목을 보신다면 월요일 ISM 지표와 함께 오펙 결과 달러 흐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이 한국 시간 5일 오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연준 발언 하나로 시장이 뒤집히지는 않지만 이번 주는 고용 지표가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에도 금리 기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소프트웨어 종목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무리한 베팅은 금물입니다. 1월 5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월요일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CES 미디어데이 AI 에브리웨어. 이번 CES의 테마는 AI 에브리웨어입니다. 가정과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로보틱스, 핀테크까지 AI가 실제 산업에 결합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술 설명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적과 연결되는지, 수요가 실제로 있는지를 봅니다. 이날 13시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오전 6시 엔비디아 젠슨 황의 AI 미래 전망에 대한 특별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일정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지금 AI 인프라 흐름의 중심은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여기서 젠슨 황이 뭘 보여줄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톤이 어떠냐가 핵심입니다.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AI 인프라 투자는 이어진다. 고객사 주문 흐름이 견조하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도체 서버,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쪽으로 자금을 밀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 자체를 쫓아가기보다는 발언 이후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젠슨 황 발언이 긍정적인데 주가가 조용하다면 이미 반영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 이후 관련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면 AI 인프라 재점화 신호로 해석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발언 후 외국인 선물 현물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하고 한미 반도체, 원익 IPS, 테스 같은 장비 후 공정 쪽도 같이 반응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같은 날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같은 날 15시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8시에 인텔의 코 얼트러 시리즈 3와 AI PC 솔루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AI 인프라랑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AI PC, 즉 교체 수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인텔 발표에서 기술이 좋다보다는 이게 실제로 팔리느냐를 봅니다. 기업 고객이 언제부터 도입하는지, 기존 PC 교체 주기가 실제로 당겨질 수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발표 직후 급등하면 오히려 경계해야 하고 다음 날까지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AI 인프라가 강한데 AI PC가 반응이 없다면 시장은 여전히 서버 데이터 센터 쪽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 관심 종목으로는 메모리 PC 관련 삼성전자, PC 가전의 LG전자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심텍 같은 전자부품주. 단, AI PC 테마는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 가장 늦은 시간입니다. 같은 날 1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11시 30분에 AMD 리사수 CES 2026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사수 CEO가 CES 기조 연설 무대에 서는 건 202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리사수는 CPU, GPU, 적응형 컴퓨팅, AI 소프트웨어와 솔루션까지 AMD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고객과 파트너사들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즉, 우리는 기술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고객이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사수 발언 이후
AMD 시간의 거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인프라의 중심이라면 AMD는 대안과 확장입니다. 만약 AMD까지 같이 강해지면 시장은 반도체 전반 업종 상승으로 해석합니다. 개별 관련 종목으로는 메모리의 SK하이닉스, HBM의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 LX세미콘 같은 시스템 비메모리 쪽도 함께 체크합니다. 이제 미국 일정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일정 하나 보겠습니다. 인천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세 번째 다리 제3연륙교가 4일 개통식 이후 5일 오후 2시에 정식 개통됩니다. 이 다리가 왜 중요하냐면 영종, 송도, 청라가 하나의 공항 경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건 단기 테마보다는 중장기 인프라, 부동산, 물류 쪽입니다. 건설주, GS건설, 현대건설, DLENC, 인천지역 연관, 인천공항 관련주, 물류유통, SOC 인프라 테마, 정치 정책 뉴스랑 결합하면 짧은 수급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개통 뉴스 자체를 쫓아가지 말고 거래 대금이 붙는 종목만 짧게 대응합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AI 인프라 방향성, 인텔 AI PC 교체 수요 가능성, AMD 반도체 업종 확장 여부, 제3연륙교 한국 인프라 지역 개발 심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발언보다 주가 반응, 뉴스보다 수급, 추격은 금물 확인 후 대응. 이렇게 보시면 월요일 변동성 속에서도 휩소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엔비디아, 인텔, AMD 발언을 내용보다 주가 반응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견조하면 금리 기대가 올라가 기술주가 눌릴 수 있고 제조업이 둔화되면 금리 기대가 내려가 기술주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일정입니다. 화요일부터는 발언이 아니라 실제 뉴스와 실제 수혜가 갈립니다. AI 인프라가 전력과 데이터 센터로 확장되는지, AI가 모빌리티와 헬스케어로 확산되는지, 그 확산이 매출과 수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마벨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통신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레노버와 인텔은 AI PC가 실제 교체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1월 7일 수요일은 ADP, JOLTS, ISM 서비스업 연준 발언이 몰려 있습니다. 숫자가 좋아 보이면 시장은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금리 인하 늦어지겠네.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성장주 부담. 그래서 지표가 강하면 에너지, 산업재,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편하고 반도체는 분할 익절을 병행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지표가 둔화되면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소프트웨어보다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1월 8일 목요일은 한국 투자자에게 이번 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옵션 만기일은 장중 변동성이 크고 삼성 실적은 좋아도 밀리고 나빠도 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기대 대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실적 후 주가가 버티면 실적 장세의 주도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밀리면 재료 소멸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1월 9일 금요일은 이번 주 최종 판결입니다. 고용이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날은 발표 직전 몰빵 금지, 발표 직후 10에서 30분은 휩소 구간, 30분에서 60분 이후 방향이 잡히면 확인 매매가 원칙입니다. 이번 주는 CES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시장 흐름을 옆에서 같이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컨퍼런스들이 연달아 열립니다. 이걸 잘 보셔야 섹터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감이 잡혀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골드만삭스 에너지 클린테크 유틸리티 컨퍼런스 5일부터 7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서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자본이 과연 어디로 이동하느냐. 만약 이 컨퍼런스에서 전력, 유틸리티, 전력망, 그리드 쪽으로 자본 배분이 이동한다는 신호가 강하게 나오면 AI 인프라 수혜가 지금의 반도체 중심에서 전력 인프라 쪽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반도체만 보던 장에서
전력 유틸리티까지 같이 움직이는 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에버코어 전력 유틸리티 컨퍼런스 7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직설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전기를 더 써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망 투자, 설비 투자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 설비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면 이건 단순히 반도체만 오르는 장이 아니라 전력 유틸리티 섹터까지 순환매가 생길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오디디오 BHF 포럼, 유럽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열립니다. 이 포럼은 유럽 산업재, 자동차, 방산, 반도체 기업들이 2026년 전망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어떤 섹터의 톤이 좋아지느냐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로테이션 할지 힌트를 줄 수 있어요. 특히 산업재나 방산 쪽에서 장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 아시아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따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ASCO 소화기암 심포지엄 8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이건 바이오 쪽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극단적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하루에 급등이 나오고 조금만 애매해도 바로 급락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번 주에 접근하신다면 소액으로 짧게 그리고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CES니까 AI 산다가 아니라 CES로 확인하고 실적으로 검증하고 금리로 최종 확정하는 주입니다. 추격하지 말고 반응을 보고 강한 쪽으로 갈아타는 장. 오늘 주간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